네이버에서 검색하고 쇼핑하고 업무에 필요한 정도만 할 수 있는 전 컴맹입니다. 제 직장은 정연이 없는 직장입니다. 언젠가는 일을 그만두는 그때가 되면 내 삶이 초량할 것 같아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옛말에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는 말이 있듯이 컴맹인 주제에 유튜브를 한번 용감하게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과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일기를 쓰듯이 어디엔가 흔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에 쓰입니다. 컴맹이라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믿는 건 함께 일하는 동료 한 사람밖에 없는데 배우는 사람의 자세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데? 전에 말해줬잖아요. 까먹었으니까 묻지. 그러니까 좀 기억하라고요. 누가 까먹고 싶어서 까먹었나? 하고 소리를 질러도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자기 일만 하는 동료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잠시만 와서 좀 봐줘라.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어쩔 수 없이 옆으로 와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 거기 있었구나. 그럼 진작에 와서 좀 알려주지. 좀 안다고 너무 그러지 마. 나중에 유튜브 잘 되면 넌 국물도 없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주고받던 말에 서서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거 했으면 다음에 뭐 하면 되지? 그러지 말고 기본 개념부터 다시 공부하라고 합니다. 기본 개념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알겠는데 지금 당장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해도 개념을 못 잡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이것저것 해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자신이 멍청이 같아서 속이 상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긴 한숨을 쉬며 세상에는 자음과 모음 몰라도 한글은 읽을 줄 안다? 내비게이션 볼 줄 몰라도 운전은 잘한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가르쳐 주겠다. 모르니까 묻는 거잖아. 한 번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가르쳐주면 안 되나? 자꾸만 모르는 거 물어보라고 하면 뭐 하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질문도 못하지. 내가 바보도 아닌데 띄엄띄엄 가르쳐주니까 더 모르지 하고 퍼붓고는 퇴근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면서 후회했습니다. 나만 상처를 받은 게 아니겠구나. 나보다 내가 쏟아낸 말 때문에 동료가 상처를 더 많이 받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상처는 멀리 있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직장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만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상처를 줄 수가 없죠. 상처란 것은 나만 겪고 있는 힘듦이 아니라 원래부터 사랑처럼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고 안 볼 사람이면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먼 사람이 상처를 주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 늘 보는 사람, 너무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면 힘이 듭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문제가 있으면 우리 눈에는 문제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일정 시간 떨어져 있는 것도 방법입니다. 떨어져 있어 보면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만 보는 것에서 벗어나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봐야 합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시간이 필요한데 무조건 빨리 치유를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슬퍼할 때 슬픔의 끝도 맛보아야 합니다. 눈물의 짠맛도 실컷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마음이 안정되고 뭔가 어루만져 줄 것 같은 공간, 아니면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지만 상처가 되고 마음의 후회가 되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잊으셨나요? 최악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잊으려고 노력하면 잊어지던가요? 오랜 시간을 우울하게 슬피 울면서 살아가면 사라지던가요? 왜 이런 최악의 상태가 되었을까 하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면 잊을 수 있던가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면 사랑의 흔적이 사라지던가요? 내 인생에서 원래 없었던 사람으로 잘라내고 살면 가슴속 기억들이 없어지던가요?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각양각색의 만남이 있고 그 중에서 상처를 받고 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친밀감을 원합니다. 가까운 사람과 친밀감이 좌절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욕구를 억압하고 옆에 사람 두기를 어렵게 생각하며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친밀감이 있으면 애착 대상의 사람에게서 안정감을 찾는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힘들 때 나에게 충전을 좀 해줘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상처가 다 같은 상처는 아니거든요. 어떤 상처는 가벼운 용구만 발라도 며칠이면 낫지만 깊이 패인 상처는 도려내고 채우고 꿰매고 수술을 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어떻게든 해소가 되겠지만 앞으로의 모든 상처의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친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싸움, 연인과의 싸움, 친한 친구와의 싸움, 사실은 그런 사이니까 싸우죠. 가깝지 않고 친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고 싸우는 일도 없겠지요. 가까이 있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을 때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는 누구나 매우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서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대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간을 갖고 잠시 동안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처를 받은 감정들을 처리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활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는 자신을 돌봐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은 감정에 대해 자신과 솔직하게 대화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닌 내 스스로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상처를 받은 감정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치유 과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긍정적인 생각과 에너지를 주는 것도 상처를 위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고 자신을 위한 작은 보상을 주며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이 편하니까, 친하니까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큰 마음의 상처로 남겨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그 사람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들은 정말 불쌍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았을 뿐인데 현실은 외롭고 소외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정말 많이 싸우고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동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부부싸움을 했고 아침이면 눈가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이웃집 아주머니도 쉽게 볼 수 있었죠. 밤이면 싸우다 맞아 죽을까봐
자식들 없고 지고 이웃집에 피신 오신 분들도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저렇게 모두 싸울까, 왜 저렇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었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던 시골은 3월이나 4월이면 양식이 바닥이 났죠. 자식들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엄마는 작은 책으로 산으로 들로 다니시며 돈 되는 일은 다 하셨습니다. 엄마에게는 자식만 보였고 힘든 가장의 무게는 보지 못한 탓으로 뼛속에 박힐 만큼 아픈 말들로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엄마도 상처를 받는 반복된 생활을 하셨던 거죠. 자존감이 무엇인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자식들 먹이고 공부시키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상대방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당연하게 없었던 겁니다. 때로는 맞고 도망가는 답도 나오지 않는 사업만 계속 하셨던 거죠. 사람 사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남자들, 당신보다 더 힘들게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다고 힘들다는 말조차 무시해버리는 아내에게 섭섭하고 상처도 받으며 이 시대 가장들은 살고 있죠. 요즘은 부부 모두가 일하는 맞벌이 세대가 많습니다. 저녁이면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 분리수거, 육아까지 분담하는 현명한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편, 아빠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가장의 무거운 퇴근길은 힘들기만 하는 세상입니다.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위로받고 싶을 때 위로받지 못하면 섭섭함이 생기고, 섭섭함이 쌓이면 서운함이 생기고, 서운함이 쌓이면 화가 나면서 상처받고 외로워지죠. 그러면서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대화의 창을 닫아버리고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행동이나 스스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할 뿐 아니라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나만 힘들고 난 돈 버는 기계라는 생각은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살아가죠. 우리 부모님들은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늙어갔고 또 자식들은 같은 삶을 답습이나 하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가장의 무게로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고 있다면 남편, 아빠의 자리에서 한 발만 물러서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인정하며 작은 일을 성취하더라도 자신에게 칭찬을 해보십시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같이 일상생활에서도 넌 역시 잘한다라고 나 자신에게도 잊지 않고 칭찬을 해보십시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자존감을 회복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의 길을 걷는 데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못하는 사람보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정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을 하면 최고의 남편과 최고의 아빠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자존감은 저절로 생길 겁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서럽고 억울하지만 우리는 진심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살다 보면 자신에게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행동이 진정한 것으로 느껴지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자존감을 갖게 될 겁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성취할 때 스스로 자신부터 인정해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이 살아가면서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 당신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나만 외롭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자신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 한자리에 스스로 우뚝 서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부족함이 많은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살다 보면 모두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특별하게